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2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실 저희 부산에 가거든요. 부산 일보에서 예, 주최하는 강의가 있어서 거기 좀 내려가는 바람에 네, 오늘 지금 9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일찍 좀 찍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브를 바로 해야 돼요. 10시 분부터. 그래서 오늘은 아마 시장 다 못 보고 이렇게 방송 일단 준비는 다 해 놨거든요. 오늘 할 자료들은 다 만들어 놔서 요거 위주로 설명해 드리고 또 못다한 건 내일 해 드릴게요. 예. 자, 일단 오늘 뭐 미국 증시도 좀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마감 시황, 오늘의 차트 이제 소부장도 이제 저도 계속 좀 보자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반도체 설비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부장이 삼성 하이닉스에 너무 못 갔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밸류가 되게 낮잖아요. 뭐 PER 5배. 근데 소부장은 밸류가 높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삼성 하이닉스보다 PER 낮은 기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럼 다 삼성 하이닉스만 사야 되고 다른 기업은 다 팔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논리로 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 소부장도 상당히 그 이렇게 각자의 다 매력은 있으니까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동안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 투자 사이클 따라서 좀 가지 않겠냐. 거기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까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오늘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는 지난주에 이제 공시 한번 설명해 드렸죠. 신규 설비 투자 공시 있어서. 근데 오늘 보고서가 나왔고, 대한조선 어제 실적 좋았고, LS 일렉트릭도 실적 좋았고, 금호석유 보고서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목표 주가 삼성전자 24만 원, 하이닉스가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뭐 갈 수 있습니다. 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야 가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그때 그랬잖아요. 100만 원 이제 얘기 나왔을 때 다들 안 믿죠. 근데 저는 믿냐 안 믿냐는 상관이 없고, 아니 그렇다고 못 갈 이유는 또 뭔데요.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야 되는 이유는 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목표 주가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사이클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근데 기본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반도체 보고서 2개 못 해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조선 요새 중국이 갑자기 LNG 운반선 싹쓸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려된다. 근데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원전 왜 미국 정부가 나섰나? 박세라의 건설 이야기, 원전 수혜주의 자격. 또 건설만 이제 원전하고 뭐 그냥 건설해서 세 가지가 있고, 휴머노이드와 탄소 섬유. 뭐 아직은 이게 뭐 게임 체인저는 아닌데, 탄소 섬유 효성 첨단 소재. 아라미드는 코오롱 인더행. 그래도 좀 플러스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판덱스 재고일수 급감, 이거 효성 TS한테 좋고요. 그다음에 이건 증권. 철강, 전자공시는 인텍 플러스까지 한번 설명해. 근데 그전에 요거 하나만 좀 뭐 광고라기보다는 그 댓글도 보니까 투원 투게더 이게 말씀하신, 제가 이게 미국 증시도 보여드리고 여기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이렇게 뭐 주로 증권사 보고서 하지만 이제 다른 증권사 보고서를 요약을 하지만 요 자료는 이제 당연히 저희가 뭐 저희 당사 투원 투게더라는 제가 하는 컨텐츠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무료로 보실 수 있고, 거기에 제공을 요거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뭐 공시라든가 이런 오늘의 차트 있죠. 또 미국 마감 시장 이런 거 다 올려드려요. 그래서 많이들 안 보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많이 보셔야 제가 또 여기 또 오래 다니겠죠. 제가 이제 책임지고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뭐 제가 방송에서 소개한 내용도 있고, 소개한 내용 웬만하면 다 올라가요. 요거 보고서 빼고는 웬만하면 올라가고, 거기 퀀트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합니다, 서비스들. 그리고 신문 기사 요약한 거지. 저희는 다른 데랑 차별화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대부분 AI로 많이 하더라고요. AI나 리서치가 주로 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다 만들고요. 중요한 내용만 다 뽑아서 제공을 해 드려요. 그래서 그게 뭐 이제 요새 많이들 안 보시죠, 이런 거. 글자를 안 보시다 보니까, 영상을 선호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뭐 단언컨대 이제 저희 투원 투게더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좀 자료들, 특히 카드 뉴스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보시면 분명히 실력 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읽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제가 뭐 제 스스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저도 분명히 20년 초반, 21년, 23년 이제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많이 실력이 저도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이 읽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보단 보는 이제 시야가 저도 넓어졌어요 확실히. 그 이유가 많이 읽어서 그래요. 많이 읽고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 이게 쌓인 거죠. 1-2 년에 되는 건 아니고. 네, 여러분들도 반복적으로 해 보세요. 제가 저번에 제주도에 한번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강연회가 있어 가지고 제주도 가서 한 적은 처음인데 한 번 말씀드렸죠. 거기 이제 주최하신 분이 제 또 구독자분이세요. 이제 하셨던 얘기가 이 투어투게더 서비스 너무 좋다. 근데 왜 내가 안 보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이제 광고는 할게요. 어떻게 보시냐면 이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MTS 보시면 돼요. MTS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시면 저는 이제 이건 모바일이 아니니까 이 들어가시면 여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뜨죠. 여기에 투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투혼 이렇게. 투혼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LS증권 MTS가 뜹니다. 예. 근데 요게 계좌가 없어도 돼요. 저희 이제 물론 이제 거래를 하시려면 계좌를 드셔야 되는데 계좌가 없어도 요거 설치만 하셔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요걸 설치해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요런 이제 화면이 저희가 이거 예전에 좀 제가 만들었던 자료인데 요렇게 첫 페이지가 보통 요렇게 떠요. 요렇게 왼쪽처럼.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예. 요게 저희 첫 페이지예요 보통. 옛날에 이거 참 오래됐네요. 2690일 때는. 진짜 다시는 가면 안 되는 숫자죠 이제. 아무튼 예. 여기 오늘 뭐라고 있죠. 요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냥. 오늘 뭐라는 버튼을 딱 누르시면 그냥 여기 투원투게더 바로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골라서 읽으시면 돼요. 여기 해외 이슈 뭐 미국 주식, 시장 읽기에 주로 카드 뉴스 같은 거 많이 올라옵니다. 종목 통톡은 공시 같은 거, 뭐 퀀트 뭐 이런 거 올라오고 여기 보고서는 저희 당사 보고서 이게 약간 한두 개. 그래서 요렇게 오니까 꾸준히 시간 되실 때 뭐 이거를 실시간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밤에 뭐 출퇴근하실 때도 한 번씩 밤에 퇴근하실 때도 읽어 보시고 주말에 몰아서 읽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 만들거든요. 뭐 자율주행, 웨이모의 세상이 온다. 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면 저희가 이제 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음성 팟캐스트도 올려 드려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하니까 일단 했고 나중에 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얘기 길었네요. 자, 일단 민간 보험사의 폭탄 덩진 트럼프 기술주는 랠리. 다우 빠졌고 오늘 미국은 좋았어요. 야간 선물 좋았고 미국 국채 금리도 올랐고 오른 건 좀 약간 뭐 그건 좀 부담이지만 달러가 지금 급락합니다, 여러분. 환율이 그래서 급락하는 거예요. 좋은 신호예요. 아주 좋아요. 네. 달러가 급락하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건 국내 증시에 또 하나 올리는 요인이죠. 유가 오른 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예, 달러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3저 호황, 저달러, 저금리, 그다음에 저유가죠. 이 중에 완성이 안 된 게 저달러인데 이제 저달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S&P 500 사상 최고가,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오늘 막 헬스케어가 폭락을 했어요. GM은 급등.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안 좋았고 안 좋았습니다. 요새 구글 제미나이가 이게 한글을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막 이상한 글자가 나와요. 요거 이제 다른 제가 AI 이용해서 만들어 본 건데 어쨌든 요거죠.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요걸로 하면 됩니다. 반도체, 태양광, 테크 이런 게 올랐고 헬스케어 좀 안 좋았고 예. S&P 500은 이제 7,000 임박했고 메디케어 요일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급락하고 GM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급등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혼조세로 끝났고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좋았고요. 마이크론이 240억 달러로 싱가포르에 공장 짓는데요. 낸드 공장. 당연히 이거는 소부장이 좋죠. 헬스케어는 왜 빠졌냐? 어드밴티지 요일이라고 있어요. 요거 좀 밑에 제가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경기 소비재에선 GM이 급등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뭐 실적도 좋았고 예, 경제 지표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큰 이벤트 수요일 FMC 열리고요. 그다음 금리는 동결할 겁니다. 그리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아마존까지 딱딱딱 실적 발표 예고돼 있습니다. 자, 2027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요일이 뭐냐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미국은
그 65세 이상 고령자들 있죠. 이분들은 그 정부가 의료보험을 적용을 해 줘요. 근데 그 이하는 민간에서 알아서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러면 이 민간 보험사들을 우리가 보통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 그래요. 그 민간 의료 이 보험사들은 일단 이제 환자가 의료비를 청구를 하면 대신 내주겠죠. 내주고 정부로부터 돈을 환급받아요. 근데 정부가 돌려주는 그 요율이 환급률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어드밴티지 요율 인상안이 월가가 4에서 6% 인상할 걸 예상을 했고 올해 5.06% 인상됐대요. 아 그럼 누가 봐도 내년에는 뭐 한 4% 인상해도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0.09% 인상한대요. 0.09. 날벼락 맞은 거죠. 아예 그냥 동결한 거예요. 예. "너네 요율 안 올려줄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가입자 한 명당 연간 1,000,000,000달러를 보험사에 지급하고 있었다면 이제 요율이 5% 인상되면 1,500 인데 0.09 니까 그냥 동결이죠. 그리고 실적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도 "실망스럽다. 재검토해야 된다. 이제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도 줄여야 되겠다." 뭐 치과, 안과, 뭐 헬스장 멤버십 이런 것들. 예. 아마 이런 서비스가 있나 봐요. 이런 걸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보험업계가 로비를 할 겁니다. 이게 최종 확정은 아니고 4 월에 돼요. 지금 어쨌든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진 거고. 자 CNBC 설문조사 결과 금리 인하 올해 1번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예상은. 2번 아니면 1번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아직은 모르죠. 예. 제레미 시겔은 정부 셧다운 이번 주에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민 세관 단속과 IC 요원들이 이게 총을 쐈죠. 그래서 사람이 좀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이 심하고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이제 "예산 지원에 반대하겠다." 그래서 셧다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또 피곤합니다, 셧다운 되면.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다 아는 사실인데 주가 오릅니다. 그죠? 참 그것도 되게 견조한 거예요, 어쨌든. 네. 셧다운 될 걸 아는데도 오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셧다운 결정은 안 되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고 아무튼 미국은 가치주가 연초에 좋았는데 최근에 또 성장주가 가요, 다시.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 올랐고 실적 발표 앞두고 마이크론도 급등. 반도체 다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부담 때문에 좀 오히려 빠졌고 코웨이브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투자하면서 데이터 센터 기대감 살아났죠. 이거는 우리나라 반도체도 호재고 유나이티드 빠졌고 GM 급등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오늘 이슈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일러서 없고 오늘의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매일 하고 있는데 반도체 투자 사이클 도래. 요게 TSMC 그 자본 지출 추이예요. 이거 한번 예전에 함께 배우기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원래 기존 예상은 460억 달러인데 560억 달러 상향. 투자 많이 하겠다는 거죠. 자 1월 27일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에 요런 내용을 저희가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오늘의 차트 있죠. 이거를 매일 올려요. 물론 이제 매일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 투원 투게더에서 미리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요 내용을. 저는 6시에 올라오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240억 달러는 10 년에 걸쳐 나눠서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또 마이크론이 최근 미국 뉴욕주에도 싱가포르 4배 규모 요거 4개 공장 짓고 있고요. 27년 말부터 디램 생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하는 거죠. TSMC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이게 실적 발표할 때 수요 공급 차이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이거 좁히려면 우리 공급 늘려야 된다. 그리고 고객들이 AI가 도움 많이 된다고 다 얘기하고 있다. 우리랑 같이 성장한다. 우리 칩이 없어서 병목이다라고 다 언급을 했고요. CT증권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자본 지출은 여전히 확장 국면이다. 삼성전자는 어쨌든 마이크론이 45% 지출 증가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걸 넘길 수도 있다, 삼성은. 그런 내용이고 젠슨항도 AI 수요가 너무 높은데 더 많이 메모리 공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어제 설명드렸죠. 시놉시스의 CEO도 메모리 부족하다. 예. 되게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AI 인프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제품도 필요하니까. 예, 근데 공급은 없다. 공급을 절제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이슈죠. 공급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늘립니다. 늘리게. 그래서 소부장 밸류체인 요거는 이제 제가 함께 배우기에서도 한번 알려드렸던 거고 증착. 저번에 제가 이제 1월 17일 날 강연에 있잖아요. 그때도 한번 이게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요 그 소부장 밸류체인 그냥 장비
요 밑에는 이제 소재, 부품, EUV 소켓, ETF. 왜 이제 소울 AI 반도체 소부장은 뭐 그냥 반도체 소부장만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오늘 정리를 해 드렸고, 그다음에 주요 이슈는 없고 증권사 보고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월 28일이죠. 예, 일단 기업 분석부터 할게요. 코리아 서키트는 기판과 패키지 기판이에요. 그러니까 HDI 기판, 고다층 기판, 패키지 기판. 여기는 메모리에 들어가요. 디스플레이는. 그러니까 메모리 있죠. 칩을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거를 부착하죠. 예, 그때 필요한 기판이 있습니다. 네모나게 생긴. 예, 그게 메모리 모듈이고, 거기가 요새 호황이죠. 서버 때문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원래 주력은 옛날에 요거였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요게 주력이 됐고, 패키지 기판은 이제 대덕전자나 삼성전기처럼 플립칩 BGA 요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기판 있죠. 이렇게 네모난 거. 예, 그 기판을 이제 만듭니다. 주로 플립칩 BGA 기판은 비메모리예요. 근데 사실 그 코리아 서킷은 둘 다 만들어요. 메모리도 만들고 비메모리도. 근데 어쨌든 이 비메모리 쪽인 브로드컴이죠. 플립칩 BGA 비중이 높고 이게 49%가 돼요. 패키지 기판에서. 근데 여기가 과거에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저부가 기판인데, 요새 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막 층이 올라가니까 여기도 나와 있죠. 8층, 10층짜리가 80층 아파트에서 12, 20층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진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 메모리 모듈 너무 좋죠. 91.5% 성장한다고. 그냥 넘사벽 성장이고, 올해 베라루빈 또 플랫폼 출시로, 그다음에 저전력 D램을 탈부착 가능한 그 소캄 아시죠? 소캠이라고도 하지만 거기 메모리 모듈도 또 만들어요. 거기 들어가는 HDI. 예, 그러니까 소캠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그 경쟁사 대비 유의미한 경쟁 우위가 될 것 같다. 기술력이 있고, 플립칩 BGA 매출액은 1,350억, 25년 1,759억, 올해 1,999억까지 반등 기대합니다. 특히 브로드컴에 공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건 아직 공급 못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이제 네트워크 칩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기판이거든요. 요거를 지금 아마 테스트 중에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원래 기존엔 6층짜리인데 8에서 10층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엄청 올랐어요, 사실. 근데도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메모리 모듈 호황, 플립칩 BGA 시장 턴어라운드, 이건 삼성전기가 확인시켜줬고, PER 14배밖에 안 되고 비싸지 않죠. 주가 상승 속도보다 이익 성장수가 빠르니까 조정은 기회 같고요. 대한조선, 참 이게 안타까운 게 2월 1일 날 2대 주주의 보호해서 문의하면 아니면 참 좋은데, 그게 좀 안타깝고, 어쨌든 지금 무려 27% 이익률이고 26년은 대체 얼마나 이익률이 올라갈까. 반복 건조. 하나의 그 도크에서요, 12척 있죠. 스웨즈막스의 그 원유 운반선을 그냥 반복 건조하니까 당연히 생산성이 좋죠. 그래서 이익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8년 기준으로 PER 9.2배로 싸고, 이번 실적 좋았고, 지금 실적에 반영되는 건 23년 4분기에 수주한 것들이 반영됩니다. 그때도 이제 성과가 높았죠. 그래서 원가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최근 신조선가 8,500만 달러, 스웨즈막스 탱커가 무려 9,900만 달러에 또 리셀 매각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매각이 된 거죠. 와, 그러니까 신조선가보다 중고가 다시 재매각되는 게 얼마나 공급이 없는 거예요. 다만 2월 1일을 잘만 넘기면 좋겠다. 2대 주주 보호해소 물량이 좀 마지막 관건이 될 것 같고, LS일렉트릭은 실적 좋았습니다. 자, 유안타의 손현정 연구원님은 분기 최대 실적이다. 일회성이 있었어요. 200억. 그런데도 실적 좋았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은 북미 데이터 센터의 그 배전반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서 그 비중이 늘어나면서 좋았고, 그리고 배전반은요, 납기가 되게 빨라요. 빠르니까 이 매출이 빨리빨리 잡히는 거죠.
수주 잔고는 5조 원으로 1조 원 늘었고 초고압 변압기가 60%, 배전반이 21%. 올해 신규 수주 가이던스는 5에서 10% 제시했는데 성장을 이건 좀 너무 약한 것 같다. 보수적 아니냐? 그 빅테크 고객사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기존의 고객사들이 그 받는 물량 뭐 예를 들면 배전반만 이렇게 받았는데 배전 기기랑 변압기로 늘려요. LS 거 좋은데? 이러면서 변압기 써볼까? 이제 이렇게 늘리는 거죠. 예. 또 기존 배전 기기 쓰는 사람들이 야, LS 일렉트릭 배전반 유명하잖아. 써보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관세 부담도 또 피크아웃 했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생산 능력이 8천억 대인데요. 근데 이제 미국 생산 능력은 늘립니다. 28년에 4천억, 29년에 7천억. 그럼 이제 국내 공장 하나가 미국에 또 생기는 거죠. 네. 자, 신한투자의 이동원 연구원님은 북미 AI 빅테크 기업들과 납품 논의가 많아진다. 점유율이 고정된 배적 전력 인프라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배전이 가장 좋고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리고 NH의 이민재 연구원님은 국내 모멘텀을 또 찝어주셨어요. 국내에도 이 전력기기 투자 들어가죠. 한전, 국내 대기업들이 뭐 데이터 센터도 짓고 전기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2030년까지 20기가와트 이상의 전기가 부족한 거죠. 근데 이제 목표 주가 상향하는 이유는 국내외 투자가 확대되니까 청주 공장이 수주 잔고가 9,500억인데 생산 능력은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이상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외 데이터 센터 모두 대응 가능한 기업은 사실은 굉장히 드뭅니다. 유의미한 국내 경쟁사는 없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밸류가 좀 비싼 게 좀 아쉬워요. 그것만 빼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금호석유는 합성고무 상승 사이클이 본격화될 거고 부타된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판가에 전가해서 마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증설은 이제 별로 없어요. 올해 작년 6만 톤 증설 끝. 이제 이제 합성고무도 증설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증설 사이클 끝났고 수요는 좀 살아날 것 같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20만 원 상향 조정했고요. 또 특히 자사주 많이 갖고 있어서 소각하면 소각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SK증권 한동희 연구원님이 정말 엄청난 보고서 숫자가 자, 삼성 하이닉스 다 썼는데 목표 주가 2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4가 아니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26만 원. D램 가격 상승률을 111%, 작년보다. 낸드는 87. 올해 영업이익이요. 이게 180조 나왔어요. CT가 155조 했을 때도 다들 그냥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야, 저거 말이 되냐? 너무 지르는 거 아니야? 막 이랬잖아요. 웬걸요? 지금 이제 국내 증권사도 안 집니다. 180조. 내년에 맥쿼리는 200조라고 그랬죠. 내년. SK증권은 어쨌든 PER로 밸류해야 된다. 이제 메모리는 장기 공급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시크릿 걸 경기 순환으로 보냐? 아니다. 이제는 사이클 바뀌었다. 수요는 구조적이고 공급 능력 제한적이고 절제하고 있고, 그죠? 모든 제품 부분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수요자들은 일단 물량을 확보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자고 하는데 공급자는 장기 공급 계약 함부로 안 맺습니다. 가격 오를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폭력적인 메모리 가격 상승 따른 단기 실적 눈높이의 급격한 상향은 필연적으로 또 걱정되죠. 아니, 우리 반도체 한두 번 해보니 이렇게 많이 오르면 피크아웃 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팔아야 돼. 이 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오를 때마다 그 논리가 계속 나와요. 그럼 그 논리대로 팔았으면 벌써 9만 원에 팔았을 거고 12만 원에 팔았겠죠. 벌써 지금 16만 원이죠. 네. 과거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왜 사이클을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이클이에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애널리스트도 몰라요. 이 사이클은 끝을 누가 감히 그걸 예측합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함부로 삼성전자 지금 고점이다. 예, 아니다. 더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몰라요, 그건. 예, 여기가 고점인지 더 갈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예. 미리 예단하지 말고 이런 지표들 보면서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면 참고해서 거기서 지금 추정치 올라가는지 이걸 보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면 계속 보유하는 거죠. 예. 미리부터 뭐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르니까. 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150만 원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예단하지 말자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여전히 충족되지 못한 수요 미래에셋증권 김영근 연구원님
경영 현황을 중간 점검했는데 사자 이런 내용이고 메모리 가격의 수요 전망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이게 애널리스트가 알아요. 이거 피크아웃 우려가 자꾸 나오니까.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고 본격 공급 확대는 27 년은 돼야 된다. 예. 그다음에 고객사들이 이게 물량이 없으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중복 구매를 해요. 예. 물량 없을까 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가능성도 상존은 하지만 이로 인한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수차례의 사이클을 학습한 이 메모리 공급사들은 과잉 투자에 대한 경계를 판단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과잉 투자. 그러니까 절제한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DDR5 계약 가격은 상승을 거듭하며 수명 종료에 따른 극단적 공급 부족을 보인 DDR 계약 가격에 수렴했다. 지금 이게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이클 겪고 무너집니다. 이러고 있다가 중간 튀기다가 또 꺾이고 그래요. 지난 10년간 보세요. 반도체 가격. 이미 넘겼죠. 이 사이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 요때 감산해서 요 가격까지 왔어요. 정말 엄청난 상승입니다. 예. 그래서 금융위기 당시에 감산으로 있던 급등했던 가격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대요. 근데 이런 가격 레벨이 아직 메모리 업체 판가에 실제 반영 안 됐다. 이 보이세요? 예, 현물 가격. 예. 자, 메모리 내러티브의 변곡점 2020 삼성증권 이종욱 연구원님도 굉장히 잘 보시죠. 2026년에는 두 개의 메모리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죠. 예, 이야기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첫 번째 딜의 가격 상승 모멘텀, 두 번째 이익 지속성. 우리는 두 가지가 순차적으로 반영될 거다. 상반기에는 딜의 가격 상승, 하반기에는 이익 지속성. 예, 공격 지금 경쟁적으로 딜의 가격 올리고 있죠. 뭐 고객과의 관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애플이 불만을 가져도 뭐 어쩌란 얘기냐. 예, 우리는 올린다. 예, 우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거 아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 아니냐. 우리 옛날에 망할 뻔도 했는데 뭔 소리 하냐. 예. 반도체 회사 입장에 그럴 수 있어요. 하이닉스도 힘들었잖아요, 몇 년간. 그러니까 상반기 가격 상승폭이 가파를수록 상승률의 피크 타이밍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격이 급등한 급한 주문을 일으키고 소비재 그러니까 이 애플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이나 스마트폰 기업들은 좀 되게 또 안 좋을 수도 있죠. 이 가격 자꾸 오르면. 어쨌든 디램 가격 상승폭은 줄어듭니다. 상승폭은. 지금 이게 상승폭이 파란색이 최근 업데이트한 건데 엄청 높죠. 이거 꺾이긴 해요. 마이너스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승률은 둔화되겠죠. 근데 저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예. 어떻게 계속 오르겠어요. 그 상승폭 자체가. 그리고 27년까지 그런데도 뭐 어쨌든 이익은 계속되는 게 메모리 3사가 공급이 늘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27년까지.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죠. 이익도 명백하게 올라간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낮출 이유가 없다. 27년 상반기 중에 이제 하이닉스 용인, 마이크론의 이제 아이다호 1기 공장이 오픈하기 전까지 PER 하락 가능성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익 꾸준히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이크론이 뭐 최근에 대만 파워칩 인수하고 뉴욕에 공장 짓고 지금 싱가포르에 또 낸드 공장 짓고 이런 것들은 좋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는 공급이 느니까. 근데 공급 느는 거는 27년 하반기나 28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증설하는 거 대부분 HBM으로 가요. 예. 근데 어쨌든 27년으로 갈수록은 삼성이 유리하대요. 증설 규모가 더 크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성 25년, 26년 여기 평택 P4, 예, 패스포, PH2 요 이제 단계인데 여기가 이제 범용 딜인 같아요 이쪽은. 예. 근데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요 밑에 보시면 다 HBM이죠. 지금 짓는 것들이. 그러니까 공급이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안 늘어요. 근데 요게 이제 용인하고 여기 이제 그 마이크론의 뭐 뉴욕 공장인가요? 요게 이제 오픈을 하면 뉴욕주에 있는 요러면 이제 이때는 범용이 좀 늘 수도 있지만 그건 28년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편해요. 이렇게 올라도 공급이 당장 안 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HBM4에서 엔비디아 통과했고 구글 TPU에는 점유율도 높아요. 구글의 TPU는 여기 삼성이 파란색이 59거든요. 삼성이 더 높죠. 이렇게 보시면. 엔비디아는 당연히 여전히 높을 거예요. 하이닉스가.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여기도 144조. SK하이닉스는 110조. 이제 100조 넘는 건 기본 공식인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 요즘에 걱정 많으시죠? 갑자기 지난 1월 15일 중국 장난조선소의 EPS라는 회사가 LNG 운반사 2척을 발주했어요. 우리가 아니라 중국에.
그다음에 중국 LNG선을 용선해 본 적이 그러니까 임대해 본 적이 없는 쉘이라는 이제 에너지 회사죠. 중국 산둥해양과 계약을 맺었대요. 산둥해운은 그러면 이제 배가 필요하죠. LNG 운반선. 운반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LNG선 내적 건조에 대해서 중국 장난조선소와 또 협의 중이에요. 근데 이 성과가 우리 성과보다 낫죠. 그리스의 TMS라는 이제 또 선주도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에 였었죠. 후동중화조선은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는 기술력 좋아요. 다른 회사는 제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근데 여기는 인정합니다.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대 6쪽 여기에 또 발주를 해서 그리스가 여기에 발주한 건 처음이죠. 그러니까 지난 2주간 최대 12척의 LNG 운반선을 중국이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지금. 예, 이런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린 뭐냐? 이제 중국이 LNG 하면 이제 또 이거 어떡하냐. 2차 전지처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중국이 막 장악하면. 그러니까 무섭긴 해요. 이게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LNG 수요가 너무 많아요. 운반선이.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20척밖에 안 된대요. 1년에. 그럼 나머지는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죠. 다행히 20척 이상의 수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그 받을 리도 없고. 근데 중국이 인기 있는 건 되게 싸게 하고 있대요. 저러면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중국은 아직 건조 능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거 감안하고 받는 것 같아요. 그냥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아무튼 중국은 20척밖에 못 만듭니다.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연간. 그래서 저거 다 소진되면 이제 우리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LNG 성과는 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또 실제 수출 평균 단가는 괜찮다라는 내용이니까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거고, IBK의 오지훈 연구원이 우려를 넘어서 오히려 투자해라 막 이런 내용이에요. 중국 LNG 운반선 수주가 급증하는 거 안다. 예. 그러나 그건 이불이거다. 그냥 평가 절하해 버렸습니다. 중국의 LNG선 건조 능력은 무한정 아니다. 20에서 25척이다. 예. 사실상 29년 슬롯까지 끝났다. 그럼 중국에 더 발주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6에서 10척밖에 안 남은 거죠. 예. 근데 앞으로 미국에서 이제 발주될 배들은 정말 많아요. 그 이제 25년 글로벌 LNG 에커플랜트 최종 투자 결정이 된 게 84 MPTA인데 저 1 MPTA당 한 척이 필요해요. 예. 그걸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84척의 LNG 운반선이 필요한 거죠. 이 중에 미국에서만 61척 나와야 되는 거죠. 요렇게 보이세요? 요 미국 61. 요게 척수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MBTA 한 1당 LNG 운반선 한 척 필요하다. 미국발 물량이 아시아로 향할 경우 톤마일 증가로, 근데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대요. 미국발 물량이 아시아로 갈 때는 2척이 될 수도 있대요. 한 척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 120척이 넘는 거죠. 미국에서만. 그래서 이 본행제 원천 기술 갖고 있는 회사가 GTT인데 2025년 이제 최종 결정 낸 프로젝트에서만 100에서 150척의 LNG선이 필요하다고 전망을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단순 물량 효과를 넣어서 톤마일 효과까지 동반해 수요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 더 클 거다. 그래서 26년 대형 LNG선 발주 재차 확대될 거다. 작년 연말부터 LNG 운반선 우리도 많이 받았어요. 중국이 좀 받아서 좀 아쉽지만 일단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인내심 갖고 기다리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국내 본행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설조선, 건설원전. 자, 우리가 원전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의 정부 주도 원전 발주 계획이 단기적인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원전 시장으로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옛날에 원전 강국입니다. 하지만 수행 관점에서 성공 사례 제한적이고 60년하고 90년에는 반복 건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원전 최강국이에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원전을 반복 건조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을 못 시켰고, 그래서 요게 과거에도 그랬대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960년, 90년에도 원전을 그때 미국이 이제 세계 1위였죠. 많이 했는데 그때도 반복 건조를 못 했나 봐요. 건설을. 그러니까 단일 노형 부재와 표준화를 안 하고 각각 다 따로따로 했대요. 5개 이상의 서로 다른 원전 노형. 예. 그러니까 보통 APR이라고 그러죠. APR 뭐 1100인가요? 뭐 14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노형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고유한 노형이 있죠. 근데 미국은 옛날에 5개 이상 서로 다르니까 뭐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로 원전 안 짓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기술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반복 건조를 해야 되는데 못 했던 거죠. AP입니다. 죄송합니다.
노형 이름이. 그래서 미국은 이제 AP1000으로 단일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저걸 만든 게 웨스팅하우스. 그래서 미국 보그틀 3-4 호기가 이제 최근에 만들어졌던 거죠. 예. 뭐 아주 최근은 아니고. 예. 아무튼 이제 저게 2000년 이후로 만들어진 건데 비용과 공기 초과를 좀 겪었지만 3 호기 만들고 4 호기 만들었잖아요. 4 호기는 반복 건조죠. 예. 그래서 이때는 확실히 수율이 좀 좋아졌대요. 그 반복 공정의 효과를 느린 거죠. 그래서 아직은 뭐 안정화된 가격과 공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민간에 넘기기 어렵다는 거죠. 일단 이거예요. 정부가 먼저 하겠다. 네, 우리 따라와. 정부가 먼저 할게. 그다음 민간에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하고 이제 민간 업체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학습시키고 민간에 넘기겠다. 예. 그래서 8개에서 10개 원전은 하나의 프로그램 붙고 여기 이해관계자 모두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예상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평균 건설비를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반복 수행을 통해 가격과 공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 주도 발주의 핵심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먼저 짓고 민간에 넘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미국 정부랑 또 컨소시엄 맺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옵션들이 나올 것 같아요, 선택지가. 그걸 좀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이 먼저 나서서 하고 있는 이유 설명해 주셨고, 자, 신영애 박세령 연구원님은 원전 수혜주의 자격, 현대건설 한번 읽어보시고, 삼성물산 다 원전이에요. 대우건설은 체코 듣고 봐요. DLNC도 원전.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저도 이제 항상 원전하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DLNC, GS건설도 옛날에 우리나라 그 영광, 한빛, 신고리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GS건설도 신울진, 신월성, 신한울. 네. 그러니까 원전 건설 능력 다 있어요. 예. 그래서 다 이걸 하나에 묶어서 볼 필요는 있고, 다만 이제 시장에 제일 관심 가는 건 현대건설이죠. 왜냐하면 미국에 직접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AI 발전을 눈으로 확인한 현 시점에서 AI 미래에 대한 의심이 사라졌죠. 당장 얼마나 빠르게 보급할지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물리적 대안책의 시장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에서 이제 확실성으로 전환되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의외로 건설사들이 오히려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는 EPC 건설사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 일단 발주가 확정되면 매출이 잡혀요. 네. 그러니까 발주로 전환돼도 숫자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공사가 진행되는 이상은 매출이 찍힙니다. 예. 그래서 원전은 막 엄청 길잖아요. 막 10년 걸리거든요. 이제 그 구간에 나눠서 반영을 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촉박할수록 EPC가 EPC 뭐냐면은 설계부터 뭐 자금 조달 뭐 이렇게 허가받고 이런 거 있죠. 완성까지. 이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고객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줘요. 그걸 이제 EP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턴키 수주라고 하는 거죠. 턴키. 네. 그래서 지금 정책 규제, 입지, 자금 조달, 기자 조달, 시공 스케줄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EPC 수행 능력이 빛을 발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제2의 중동붐이 원전에서 나오고 있대요. 제2의 중동붐 2010년대. 그때 GS건설이 대장주였어요. 그때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죠. 지금은 현대건설이 대장주죠. 예. 근데 뭐 건설주 다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죠. 자, 건설 IBK에서 나왔던 보고서고, 수주 시계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은 수주 사업, 주가의 중기 방향성, 수주 가시성의 개선. 당연하죠. 원전이 이런 거를 자극 중이니까 긍정적이고, 그리고 국내 건설사들이 이제 접근 가능한 지역은 한 75기 정도 전 세계 쪽에 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원전, 대형 원전 SMR 다 할 수가 있고요. 원전 사이클은 2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주될 프로젝트 풀이 이제 얼마나 넓어졌는지가 핵심이다. 어쨌든 구조적 확장 기대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국내 주택 관련해서는 지방이 살고 있어요. 실제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2025년 11월 주요 광역시가 이제 매매 간격이 반등하고 있고, 미분양이 무덤이었죠. 사실 진짜 힘들었던 그 대구도 1월 첫째 주 제하면 8주 연속 올랐대요. 지방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분양 줄고 착공이 늘겠죠. 네, 현금 흐름도 개선될 거고. 그다음에 옛날에 수주했던 22년까지 수주된 현장들이 원자재 비용이 너무 올랐는데 그거를 공사비에 반영을 못해서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끝나간대요. 이제는 원가보다 큰 공사 현장이 끝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적이 좋으면 되겠죠. 그래서 건설주들 괜찮게 보는 그런 보고서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고, 화학 쪽은 이제 휴머노이드 탄소섬유가 휴머노이드의 핵심 소재 탄소섬유 있죠. 요게 우주항공에도 들어가고 하는 건데 수소 연료 전지에도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 이제 경량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또 관절 구동계 이런 데도 발열 부담이 집중되니까 이거 너무 괜찮다. 그래서 비용을 오히려 낮춰줄 수 있대요. 그래서 소재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휴머노이드 한 대당 탄소 부가적 사용량은 한 1에서 6kg 정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판매가 1억 대가 되면 탄소섬유 추가 수요가 6만에서 36만 톤까지 늘어난대요. 24년지 기준 전체 탄소섬유 수요가 10만 톤인데 10만 톤 중후반 한 15만 되겠죠. 15, 17만 톤. 예. 근데 1억 대에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판매되면 36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엄청난 수요죠. 만약에 그렇게 팔린다면. 예. 많이 팔려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산업 현장에 본격 투입될수록 먼지, 오염물 침투, 반복 마찰, 마모, 충돌, 케이블, 과굴, 현장 스트레스가 심해지겠죠. 이때 아라미드 섬유가 이런 것들도 보여준대요. 그래서 아라미드 섬유는 코롱인더, HS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섬유. 이쪽에서 로봇 기대를 하는데, 다만 제 생각은 이걸 아직은 너무 기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가 10억 대 지금 생산될 것도 아니고 10만 대 생산된다고 가정하면 탄소섬유가 200톤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래서 전체 탄소섬유의 10% 정도 되니까 1000만 대 생산돼야, 그러니까 1000만 대가 생산돼야 10%예요. 탄소섬유가 로봇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걸리. 네, 어쨌든 모멘텀은 맞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스판덱스 재고 일수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가동률은 그대로인데 재고가 줄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재고 일수가 21대보다 낮아진 건 23년 이후로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요새 그래서 효성 TNC 좋죠. 가격도 인상하고 증설도 별로 없어요. 수요는 늘고, 미국 또 중국이 소비 부양하니까. 예. 그리고 세계 1위가 효성 TNC거든요. 중소형 기업들 많이 퇴출했고. 그래서 또 성수기 진입하니까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재고 일수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실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권 처음 보는 숫자 75조 원, 대신증권의 박혜진 권영수 연구원님이 일단 적어주셨고요. 요거는 제가 라이브 하고 와서 마무리를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 하고 왔습니다. 11시 26분이네요. 아마 라이브 오늘 들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증권 얘기 좀 할게요. 대신증권의 박혜진 권영수 의원 증권 업종, 이게 한국금융주주 얘기한 거예요. 작년에 엄청 벌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벌 수 있냐. 근데 많이 번 게 요것 때문에 상품 운용 수익, 투자 수익이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 투자한 것들 있잖아요. 이제 지분법 평가 이익 같은 거, 그런 것들 때문인데 고민돼요. 작년에 이제 워낙 좋은 실적을 내다 보니까 이게 올해도 이어지나? 그래서 요게 이제 많이 번 게 트레이딩 쪽인데 작년 3분기까지 1.67조를 번 거예요. 이자익이 1.17조 원으로 제일 많았고, 트레이딩이 이제 8,500억. 그러니까 이자는 그렇다고 저 트레이딩이 8,500억이나 됐어요. 채권 트레이딩, 발행어, IB 기업, 어쨌든 이런 이제 투자들이 좀 늘어나면서 평가이익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채권도 잘했고, 근데 투자자산 평가이익은 이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어떤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움직이면. 근데 거기에서 이제 6,678억 정도가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투자한 기업들이 카카오뱅크, 우리금융지주 되게 많아요. 이거 몇 개만 적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SK온, SK에코, SK그룹 좀 많이 투자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장의 의구심이 이거예요. 올해도 이 정도 평가익 나와? 이제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원활하게 평가익 나올 것 같다. 박혜진 연구원님은 그렇게 또 적어주셨습니다. 증권업의 본질은 중개와 투자다. 중개도 하고 이런 투자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총 6.9조 원의 456개의 기업들이 있나 봐요. 투자 자산 목록이. 거기에 기업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금리가 급등한 지난 3년간 평가 손실이 또 인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좀 부담도 없고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평가익도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금융주주의 24년까지 경상적인 분기 실적은 3천억 정도인데 이제 4천억으로 레벨업 할 거래요. 그렇게 따지면 1년에 2조만 벌어도 PER 5배밖에 안 되거든요. 4배, 5배니까.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유지하느냐.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강 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 오늘 포스코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새 포스코 좋죠, 분위기. 예. 현대제철 인천공항 공장 생산 라인 중 75만 톤 설립해서 발표했고 국내 철근 업계 구조조정이 좀 시작됐다, 이런 내용이고, 기존 인천 공장 철근 생산 능력 155만 톤 중에 약 절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잔여 생산 능력은 80만 톤, 국내 생산 능력의 6% 설비가 이제 폐쇄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철근 수요가 685만 톤이면 국내 철강 가동률이 지금 60% 밑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조조정 불가피하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가동률 떨어지고 감산하면 뭐가 되죠? 가격이 올라요. 예. 그 유통가 오르면 철강 업종도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최악은 지나갔고 현대제철을 좀 최선호주로 예,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이 감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올해 이들이 뭐 구조적으로 장기 투자할 업종은 아니지만 정말 그 흔히 말하는 못난이 업종이죠. 너무 힘들었던 뭐 철강, 석유화, 정유, 뭐 항공 막 이런 섹터들이죠. 흔히 뭐 시크릿컬. 예, 정말 힘든 산업들이에요. 근데 여기가 일단은 부활할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가 원재료 비용이 떨어지고, 그죠? 유가 같은 게 환율도 이제 안정화될 것 같고, 그죠? 예. 그 중국이 감산하는 게 되게 커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그래서 주가도 괜찮지 않겠냐. 예.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철강, 석유화 이런 쪽 갖고 계신 분들도 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실적 발표는 이제 최근에 잘 나온 실적만 좀 모아 놓은 거고요. 예. 매일 시간 되면 저번에 삼성전자부터 대한항공, 제가 매출 안 적었죠. 대한항공 잘 나왔었고 이미 발표한 것들이에요. 현대마린엔진, 삼성전기, 현대일렉트릭, SNS텍, 한화엔진, 해성DS, LS일렉트릭은 어제 나왔고 대한조선도 어제.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한 거는 또 있으면 제가 내일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시하고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KTX 타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공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인텍플러스 아시죠? 요거는 요즘에 또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한참 물어보셨는데 인터 아닙니다. 인텍. 인텔의 장비 납품해서 주가 엄청 올랐다가 좀 고생하고 있는. 근데 여기 사회이사 김승우 사회이사가 1억 6천이면 좀 많이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바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내용이 없어서 제가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IM증권의 신희철 연구원이 되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머신 비전 기술을 이용하니까 검사 장비요. 이 외관 있죠. 기갑이 쓰는 안을 검사해요. 안에. 반도체 기판 있죠. 속을 들여다보는 거고 얘는 바깥을 보는 장비예요.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낸드도 합니다. 요게 요즘에 좋죠, 분위기. 요것도 검사해요. 그러니까 되게 괜찮아요. 그 플립집 BJ 요즘에 터닝하죠. 요거 외관. 근데 안 좋은 게 여기에요. 왜냐면 인텍플러스가 24년부터 2차 전지 검사 장비 비중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업황이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이게 부메랑이 돼 버린 거죠. 근데 다행히 지금 외관 검사 장비 비중이 더 늘어나서 이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비중이 늘어났고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 플립집 BGA 그 검사하는 장비는 이익률이 30%가 넘어요. 신규 수주 560억 중에 작년에 반도체 장비만 428억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도체 장비주로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가 아니라. 그 플립집 BGA가 요즘에 수요가 워낙 많죠. 그 일본에 진출했대요. 일본 기판 기업. 이게 다이콘가 그럴 거예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한번 좀 찾아보세요. 제가 잘못 썼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본의 이비덴 신코 토판이 기판 회사인데 여기에 검사 장비를 공급했대요. 원래 일본의 다이코라는 회사가 독점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게 플립집 BGA 기판을 여기다 놓고 외관을 검사합니다. 이렇게. 야, 너 밖에 뭐가 문제 있나? 안을 들여다보는 거는 기가비스, 밖은 이제 인텍플러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진출하게 된 이유는 이 기판이 점점 크게 커지는데 이 인텍플러스만의 강점이 뭐냐면 기술이 WSI라는 기술을 갖고 있대요. 고속으로 미세 범프, 동그란 범프인데 요거 높이와 형상을 정밀하게 측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플립집 BGA는 기판이 있고 여기 반도체가 있죠. 예. 그리고 얘 뒤집어요. 거꾸로 뒤집은 다음에 밑에 숄더볼이라고 있어. 공으로 해 가지고 이 다른 데 기판과 딱 부착해요. 근데 그 동그란 공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검사하려면 WSI라는 기술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거를 인텍플러스가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본 업체들이 이제 다카오카라고 합니다.
다카오카 죄송합니다. 다카오카. 음. 다카오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채택하고 있고 또 대만의 OSAT 후공정 패키징 업체인데 여기에도 이제 아마 대만이면 어디죠? 어디더라? 암코르인가? 제 이름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여기 TSMC가 하는 이런 공정이 있어요. COWS 이런 데 들어간 아마 검사 장비 테스트 중인데 KLA가 독점해온 시장에 아마 진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주 잔고 반도체 장비 늘어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수주가 외관 장비가 4분기에 24년 4분기 83억에서 작년 3분기까지 나왔으니까 382억까지 크게 늘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식시장도 뜨겁습니다. 제가 아까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 누구도 이번 상승장의 고점은 아무도 몰라요. 진짜로요. 누가 알겠어요. 6,000에서 꺾일지 5,300에서 꺾일지 지금 꺾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후회하기 싫으니까 난 절반 팔겠다. 뭐 이미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럼 절반 파시는 거고 아니다. 뭐 난 이번 사이클 그냥 무시하고 갈랜다. 예. 난 6,000, 7,000 갈 것 같다. 이번에 설사 5,000 깨져서 조정 나와도 그냥 냅두겠다. 아니면 더 사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 후회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느 거든. 아니면 교체를 하시든가. 예. 더 나은 쪽으로. 교체를 하셔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좀 마인드 컨트롤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되게 힘든 구간이에요. 장은 오르는데 뭐가 불안하냐면 올라도 불안하다니까요. 이거 안 팔고 빠질까 봐. 지금의 행복이 이제 불행이 될까 봐. 이래서 되게 두려운 거예요. 이 5,000 넘으면 그래요. 근데 팔면 또 오를 것 같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자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살 것도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왜? 아직 사이클 끝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고 반도체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관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사이클 자체가 위로 가고 그리고 보통 고점 신호는 이제 어떨 때 나오냐면 이제 막 주가 급등하다가 이제 진짜 못 참고 추격하는 그 매수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게 한번 나오면요. 그 주가 지수가 이제 위로 폭발해 버립니다. 이렇게. 거래가 엄청 나와요. 예, 그런 때가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요새 코스닥 진짜 코스닥 이거 올랐다고 고점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은. 예. 이제 여기서 시작했는데 그죠? 코스피도 뭐 물론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좀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코스피는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누르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 오늘은 개인이 오늘도 코스닥 대량 매수합니다. 요게 아니에요. 요거 ETF 사고 있어요. 요거 1조. 요거 개인이 사는 겁니다. ETF. 코스닥 ETF를 집중 투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야 돼 가지고 더는 못 하겠고 오늘 2차 전지도 좋고 낸드 좋고 와 테스가 15% 우리 공부했잖아요. 낸드 장비 테스. 그죠? 네. 기억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자동차는 오늘은 뭐 한원이 좋네요. 예. 뭐 현대차 그룹은 좀 지지부진. 예. 하이닉스 좋고 네. PCB 좋고 뭐 건설주 오늘 대우건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약간. 예. 대우건설 좋고 분위기 괜찮습니다. 현대건설만 좀 빠지고 많이 올랐죠. 조선 좀 빠지고 조선은 좀 글쎄요.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LNG선 뭐 그것도 크게 우려할 건 아니고요. 정유는 오늘 이노베이션 실적 때문인데 실적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내일 말씀 한번 드릴게요. 백화점은 현대백화점이 좀 실적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별거 없어요. 네. 아무튼 요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뭐 오늘도 50분이나 하긴 했는데 아무튼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응 잘 하시고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